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9일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 투표가 있겠지만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선거의 대세가 정해진 느낌입니다. 의석수로 이야기한다면은 국민의힘이 110석 전후, 그리고 민주당이 160석 전후로 예상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유지하더라도 이 국회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의석이 180석입니다. 180석을 야권에 넘겨주는, 그래야 국회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잡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론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합니다.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국힘당의 참패, 그리고 민주당의 대승, 이렇게 됩니다. 집권당이 이렇게 크게 진 예는 최근에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로 귀착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심판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되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비호감이 조국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을 압도했다는 것이고, 일종의 묻지마 투표 성향으로서 후보의 됨됨이를 보고 투표하는 것보다는 어느 당이냐, 이걸 기준으로 투표하는 그런 조금 원시적인 그런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힘당의 이 선거를 지휘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전략에서 현재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전략이 중요합니다. 선거 전략이 선거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큰 틀이 짜여집니다. 이 선거 구도 만드는 데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팬클럽 회장처럼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환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중도나 좌파로 손을 뻗어가지고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은 분진 합격 전략을 썼습니다. 각각 따로 나아가되 목표는 윤석열 심판이다. 여기에 힘을 모은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밀어주고 비례대표에서는 조국 혁신당 밀어준다.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좌파 진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투표율도 그쪽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명칭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명칭이 좌파단체 명칭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도용한 사람인데 이번 선거를 통하여 보수당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정체성이란 말이 실감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이름값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힘당은 북핵 위기와 그 대응책을 선거에서 철저하게 배제하였습니다.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런데 보수당이 진행 중인 안보 위기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하면은 누가 국가를 보수합니까? 누가 국가를 지킵니까?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망 구축의 절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표가 안 되는 것일까요? 특히 2,500만 수도권이 북한군의 핵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 핵 무장론까지 거론해가지고
북한 정권 편을 드는 민주당을 공격했다면 표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2,500만 이 수도권에서의 선거는 지금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안보 문제를 제대로 제기했더라면은 불안감을 느낀 수도권 사람들이 국힘당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조차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회복이나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하고 이를 계기로 세종시를 정치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보수적 가치인 국가 안보와 국가 정통성을 해친 반헌법적 반역사적 망언이었습니다.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김정은 정권과 타협이 불가능한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정통성의 중심인 서울을 수도로서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쑥 내던진 경박함은 노무현을 뺨칩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호응하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국힘당이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가 완전히 세종시로 가버리는 거죠. 이런 천도는 헌법 개정 사안인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보수적 가치를 포기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늘리기 선언은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발상이 사회주의식 의료 논리에 기반하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한 의료보험 체계와 연동되어 발전해 온 한국의 독창적인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으며 보수 중의 보수인 의사들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반보수 좌파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선거 직전에 의사들을 공격함으로써 인기를 얻겠다는 전략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의사들의 맹렬한 저항, 중도 세력의 이탈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다가 덤태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억지를 받아들여가지고 사전투표 용지 직접 날인을 주장해가지고 선관위를 압박하는가 하면은 음모론자들에 대한 공천 배제 지침을 정하지 않아 대표적 음모론자가 대구에서 공천 떼도록 했다가 나중에 다른 음모론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자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전투표 동료가 어렵게 되었고 뒤늦게 동료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의 투표율은 낮을 것입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치명적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 전략은 대동단결과 분진합격과 백의종군 원칙의 반대로 나갔습니다. 팬클럽 회장처럼 끼리끼리 모이기만 했고 중도나 좌파를 향한 외연 확대 전략도 없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자객공천을 했다가 이준석으로부터 다시 자객공천의 대응을 불러가지고 두석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의료 대란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다가 그 부작용의 덤태기를 쓰고 있고 대통령과 불화하는 모습은 득표가 아닌 간표 요인이 된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경쟁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경쟁을 한 셈인데 이는 보수적 가치와 영혼과 정체성을 팔아서 이겨보겠다는 심보이며 우리는 보수가 아니라는 자백의 다름 아닙니다. 더 희극적인 것은 그렇게 해도 표를 얻기는커녕 역효과가 나게 생겼다는 점입니다. 뭐 주고 뺨만 찍은 격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합작한 보수 자폭으로 보수는 있으나 보수당이나 보수 세력은 없어진 상황이 총선 후에 전개될 것 같습니다. 보수가 치열한 반성과 노선 투쟁으로 보수의 재건과 재구성에 나서지 않으면은 2027년 대통령 자리를 다시 넘겨줄지 모릅니다. 이런 윤석열과 한동훈의 반보수 책동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무조건 응원했던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 그리고 팬클럽 보수와 음모론 보수도 이번에 국힘당과 함께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 일부는 또 부정선거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총선 이후 남은 과제는 대한민국 주류 세력이 치열한 자기 반성과 노선 투쟁으로 재생의 길을 찾는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의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